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반려견 교통사고를 사실 검색을 해보면 가장 위에 검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수 태연 씨의 교통사고, 반려견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있다가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이제 밝혀졌더라고요. 모르죠. 뭐 그건 모르는 거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검정 강아지를 차에 데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강아지는 집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검은 무슨 뭐 이렇게 방석이 있어도 강아지처럼 볼 맞아요. 때가 있어요. 네, 까만 그럴 수 거는요. 있으니까. 저 아는 형님이 그 강아지를 누가 딸이어서 강아지 데려왔어요. 이제 그 유기견 분양해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중에서 까만 걸 데려왔는데 얘가 맨날 방송이냐고 거기 앉으려다 이게 왜 안 보여. 그래서 그 집에 방송 줬다 하얀색으로 다 바꿨어요. 아 진짜. 아,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근데 강아지 때문에 방송을 다 바꿨어. 그 푸들 시커먼 거 보세요. 완전히 이거 방송이지. 그래도 딱 이렇게 꽉 안 앉아서 얼마나. 아니 앉을 때 느낌이 이상. 아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참 뉴스가 많이 됐었거든요. 애기 안고서 운전할 수 있겠어요? 애기 앉을 때는 애기는 그래도 더 그렇게 아주 뻗팅거리진 않습니다. 좀 보통 좀 이렇게 한 3살 정도 되면 애들 그 뒤에 베이비 시트에 앉히잖아요. 근데 젖먹이 애기들 이렇게 앉혀서 저 앞에 포대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그냥 이 정도지, 응? 걔가 막 이렇게 하는데 걔는 어떻게 해? 와 혀를 갖다 매를 해갖고서 옆에 있으면 걔가 막 장단 하면서 그냥 옆에 올라오죠. 창문도 내려다보고 핸들도 잡아보고 엄마한테 막 얼굴도 막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얘 때문에 얘 신경써 잠깐만 있어봐 하는 사이에 그리고 얘가 갑자기 탁 하면은 얼굴이 안 보일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우선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어린아이 안고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요. 근데 처벌은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처벌받아요?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어요. 4만 원. 범칙금 4만 원. 근데 경찰관이 단속은 안 해요. 아이고 강아지 이쁜데 그것도 강아지 데려가는데 사고 안 났는데 단속은 안 하지만은 철저히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나가는 분들이 저 강아지 안고 운전하네? 그럼 위험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도 나요. 사고 난 거 영상이 세진 않지만 하나 보시겠습니다. 역시 또 영상으로. 동물보호법. 네, 아니 도로교통법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한국은 그리고 20만 원의 벌금도 있어요. 20만 원이 벌금인데 그것은 이제 범칙금이라 네. 4만 원이에요. 4만 원. 자, 그러면은 강아지 때문에 일어난 사고 잘 보면 보여요. 좀 흐린데요. 잘 보세요. 여기 강아지. 다시 한번. 머리가 보이네. 머리 보이죠? 네. 좀 흐려서 그런데요. 요 강아지야. 저 강아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쪽을 좀 살펴야 되는데 들을 때 살펴야 되는데 강아지 이렇게 있으니까 강아지 신경 쓰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저런 사고는 진짜 강아지를 내가 안고 운전할 때는 내가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또 방어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강아지가 뛰쳐나갈까봐 또 신경 써야 되고 강아지한테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를 강아지 외국에 입장에서. 보면 강아지가 앞자리만 놔도 벌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동물보호 차원에서 강아지 뒤에다 놔야 돼. 뒤에다.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제일 위험하고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애기를 안고 타면 애기가 인간의 에어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안고 타면 강아지가 내 에어백이 되는 거예요. 에어백에 다치셔서 또 그거는 이제 내가 안전벨트 매고 안전벨 팍 터지죠. 그리고 강아지가 뿡 맞죠. 그런 사람도 얼굴 맞으면 코피도 나고 막 그러는데 코피 부러지고 그래요. 심할 때는. 근데 강아지 조그만 게 그냥 갑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내가 또 세게 충격 때문에 에어백이 터지고 내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데요. 그때 강아지가 나의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는 압사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강아지는 뒷좌석에 타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앞으로 올라오래요.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는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요. 밖에서는 목줄이 필요하고 안에서 누군가 뒷좌석에서 강아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앞으로 가는 걸 못 가게 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외국은 애국 저 있잖아요. 강아지 안전벨트도 있는데. 강아지용 안전벨트. 근데 우리 개들이 그거는 안 하려고 그 그랬죠. 바구니에 들어가서. 그래서 케이지를 해야 돼, 케이지. 케이지에 케이지에 넣어서 담아서. 묶어야 돼요. 네. 예. 네. 근데 개들이 케이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나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차에 태우지 않는 게 좋고, 차에 태울 때는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네. 나는 안전벨트하고 네. 강아지를 항상 이렇게 좀 안고, 예, 그걸 케이지에 넣으면 제일 좋은데,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캐리어에 넣어서 집어넣는데 이게 제일 안전하죠. 좀 안전한 게 쿠션이 같이 있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안전벨트라고 이렇게 묶는 건 아니고 그 쿠션이나 바구니를 안전벨트에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목줄이나 등줄을 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굴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근데 외국은 큰 개도 많고 이제 그 SUV나 픽업도 많이 타기 때문에 운전석하고 뒤를 또 막아놓는 그렇죠, 설치, 막아놓죠. 그것도 하게 돼 있어요. 아. 법적으로. 예. 걔가 그래서 앞으로 못 걔를 나오고. 태우는 법이 있고 또 걔를 그 픽업이나 트럭에 바깥에 태우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쯤에 제가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강아지를 하셨거든요. 실내에 차 안에서 태워서 특히 무릎 위에 태우거나 앞에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몇 개 주에 있을까요? 몇 대 몇? 몇 대? 몇일까요? 아니, 미국에서 뭐 50개 중 50개 중 다 있겠죠, 뭐.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5개 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강아지를 무릎에 태우고 운전하거나 뭐 이렇게 옆에 앉아서 만지고 뭐 간식 주고 그럴 때 벌칙금을 이제 먹이거나 이제 뭐 벌금을 내거나 하여튼 위반이 되는 법이 있는 주가 명시한 주가 10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음. 10%. 네, 10%밖에 안 되고 아예 그런 법이 없는 주도 있고 법을 발의했다가 퇴짜 맞은 주도 있고 발의 중인 주도 있고. 아, 그 주는 개가 없나 보다. 근데 이제 그게 뭐인데 그냥 이렇게 봤는데 정말 재밌다 그러는데 이랑 흥미로운 게 어떤 주 뉴저지 주는요 너가 위험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네 반려동물을 위험하게 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아. 도로교통법에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는 반려동물이 없거나 뭐 안전에 신경 쓰는 것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다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근데 거죠. 철저하게 반대쪽으로. 동물의 입장에서 네. 반려동물이 안전한 사회면은 우리 아이들도 안전한 사회예요. 예. 우리는 꼭 차와 피해자만 보는 이 문화가 있어서 책임을 묻기 전에 좀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네. 그 안전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 제공 그러니까 누가 보호를 못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반려동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잘 먹이고 주사 맞추고도 중요하지만 산책하고 이쁘다고 막 풀어놓고 하면 안 되고 정말 항상 아이처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차나 또 길도 반려동물이 안전한 길이면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갖고 간 얘기가 우리나라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노래가 동요가 있어요. 바뀌었으면 좋겠는 뭐, 네, 노래 해보세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아, 비켜나세요? 네.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라라라랑 저기 가는 전호인. 꼬불 악노인 예.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노인을 비하하는 거예요. 왜 노인을 비키라고 하느냐 꼬맹이가. 두 번째 그렇지, 자동차가 피해가야지. 차가 피해야 되는 그럼. 근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도 나를 비켜라. 내가 가니까 다 비켜라. 노인들 비켜라.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차 위주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이 차를 안 타는 사람들 또 동물까지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자동차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럼요. 인식의 전환. 사람이 우선이고요. 네. 차도에서는 차가 우선입니다. 네. 사람이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 인도라 그러죠. 인도에서는 차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인도 침범사가 되는 거죠. 근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우리 주택, 이런 주택, 골목길, 소방도로 이런 거, 이면도로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차가 사람 보고 비키라고 해? 이런 자전거도 우리 개들이 있잖아요. 요즘 보세요. 이건 개를 개를 비하하는 거. 비하하시면 싫어하세요. 저봐요. 제가 한마디 한 거지. 저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목 내밀고 가고 네. 있는 개를 보게 되면 너무 반가워요. 어쨌든 막 사진 찍고 싶고 너무 귀엽잖아요. 안 근데 돼요. 그렇지. 개가요. 여기 뭐 이러고 다잖아요. 이렇게. 그다가 차가 만약에 그 덜컹하거나 급제동면 딱 어우 이게 큰일 나요. 그런 이제 돌발 사고가 있고 진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팔편들을 떨어지는 걸 맞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호흡기 안 좋아요 이게 찬 바람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다. 제가 들은 바로는 개가 차를 타고 가면 자기가 걸어간다고 인식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 그걸 되게 즐긴대요.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왜냐면 내가 간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개들의 표정을 보면 되게 표정이 좋아요. 개는 조그맣잖아요. 네. 지난번에 사람이 고속도로에서요. 사람이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튕겨나갔어요. 아, 문이 정말 열렸을까요? 재밌네요. 아니에요. 유리창이 내려져 있을까요? 유리창이 내려져 있으면 그 유리창 사이로 몸이 나갑니다. 우리가 일부러 유리창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데요. 사고 날 때 사람이 펑 튕겨나가요. 그런데 문도 다 닫혀 있어서 유리창도. 근데 사람이 어디로 튕겨나갔을까요? 위에? 위에 썬루프. 썬루프 사람이 펑! 예, 펑! 로켓처럼 날아가고 떨어졌어요. 뒤에서 오던 차 끽! 쓰는 바람에 2차 사고는 없었는데 진짜 사람도 나가는데 아이 개요. 그냥 날라다녀요. 예. 그 개, 날아가는 개가 또. 그냥 문 열어놓으면 날라다녀요. 잘못하면.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차창 문 밖으로 개가 목을 내놓고 다녀도 그거를 경찰이 단속하거나 단속할 근거는 없죠. 운전석에 내가 여기다 개를 안 치고 운전하는 거, 요것은 단속합니다. 근데 이건 단속 못해요. 옆자리. 다만 그래 맘대로 네 개 다치든 말든 그래 그건 네 알아서 해야지. 그건 운전석에 개가 있으면 내가 운전에 사고를 낼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단속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뒤에서 헤헤헤 하는 거는 그래 그건 네 개는 네가 책임져. 운전에는 큰 부담이 없거든요. 다만 네 개가 죽을 수 있죠. 근데 네 개가 날아갔다. 그거 피하다 다른 차가 사고 났다. 근데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 가지 연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유용한 정보를 드리면 그러면 강아지 특히 이제 고양이는 잘 안 데리고 다니니까 강아지랑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이제 안전을 위한 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처음 강아지가 이제 차를 탈 때는 멀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이지 말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차를 태우지 말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하게끔. 특히 이제 처음부터 잘 버릇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리어 안에 이제 넣어놓고 좀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강아지 데리고 여행 가면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강아지들은 그리고 이렇게 여행 갈 때 강아지 개 호텔에 맡기잖아요. 우울증 걸려 우울증. 한 일주일만 거다 넣어놓으세요. 그럼 걔가 쭉 빠져야 안 먹어요. 우울증 걸려 진짜. 예, 와서 또 설사를 해요. 얘는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그래서 그것은 개한테 무진장 안 좋습니다. 개 호텔이 아니고요. 개 구치소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못하고 어디 여행을 못 가요. 네. 그렇죠. 여행은 근데- 포기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려가려고 것들. 하면 그래서 이제 차에 좀 익숙하게 하고 네. 음식을 많이 먹이지 않게 하고 이제 그 멀미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차에 좀 편안하게 그래서 장난감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이제 놔주는 게 있고 반려동물 등록이나 꼭 목줄을 해야 돼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잃어버릴 수 여행 있죠. 가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잘 맞는 목줄이나 하나씩 꼭 해야 되고 특히 안전벨트 할 때도 그 안전 검사를 잘 마친 안전한 제품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고 내리지 마라 차에 특히 여름에. 질식하죠, 질식. 예, 그 탈진해서 죽잖아요. 예. 그래서 개들이 여름에 잠깐이라도 절대 여름에 캠핑 갔을 때 뭐 물건 사러 갔다고 그래서 잠깐 차에 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절대 차에 두고 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걔는 애기랑 똑같아요. 애기는 애기를 더운 여름에 차에다 놔두면 애기 네. 사망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운전 조심해라 이제 조심해서 하고 장거리 갈 때는 꼭 중간중간 쉬어라. 걔도 스트레칭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냄새를 좀 맡게 해서 위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우리나라의 그 강영호 대통령, 대통령 있듯이 미국에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시저 밀란이라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집이 뉴욕이고 이제 플로리다가 뭐 자기 별자인가 20시간 운전을 가잖아요. 그럼 기사를 고용해서 그 기사 보고 내 강아지를 데리고 가라. 근데 이제 조건은 딱 그거야. 2시간에 한 번씩 쉬어라. 개나 그 반려동물들을 자가용은 태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업용 차량, 특히 다른 승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포멜리아는 조그만 거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특히 버스, 지하철 이런 데 타면 안 돼요. 그래서 강아지를 그런 데 태우려고 그러면 꼭 케이지 안에서 가방에 넣어서 가방을 들고 가는 그런 그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개 괜찮아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저기 시각장애인 안내견, 나의 다리잖아요. 나의 눈이고, 나의 눈이죠. 그 이외에는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타는 그 여객 운송 사업 차량, 그게 버스예요. 그런데 택시는 나 혼자 타니까 양해를 구하면 괜찮습니다. 양해를 구했을 때. 재불량은 다 하셨네요. 저희 이제 되게 우울증이 많이 해소됐고 예,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도 그럴 때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정부에서 한 예전에 5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0만이 넘어요. 1000만 가구면 우리나라가 얼마 되겠어요? 2000만 가구 되나요? 둘 중에 하나는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래서 이 강아지들의 복지. 그 복지라는 건 제일 첫째가 건강이죠. 네, 건강하고 장내 문화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돼요. 이거는 무슨 특수 폐기물로 처리하거든요. 쓰레기인데 좀 특별하게 따로 모아서 버리는 그런 쓰레기를 처분하는데 마음이 아프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왜? 대체 가능성이 없잖아요. 나와 교감하던 나의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또다시 그냥 팽개치는 물건처럼 된다? 이것은 우리 에피소드에서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네. 저희 에피소드 어이애가 아니에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변호사님하고 뵐 수 있기를. 되게 다뤄야 될 것들이 사실 많아요. 동물 관련 이슈들이. 그래서 그런 걸 신성 있게 다루고 정말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에피소드!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